안녕하세요. 저는 이나 AI팀의 발표자 홍명덕입니다. 저희 팀은 인공지능 기반의 아이와 함께하는 동화 창작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 진행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첫 번째는 최근 사회 이슈인 문해력 논란, 실질 문맹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는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서 인터넷 콘텐츠의 주 소비 유형이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텍스트를 많이 읽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도 하고요. 사실상 현재 전체 성인의 22%는 실질 문맹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독서와 글쓰기를 많이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글쓰기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 아동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화는 당연히 아동에게 되게 좋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확산적 사고를 유도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동화 속 내용을 듣고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어떤 생각하는 과정이 그 발달 과정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러면 아동이 독서를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처음에는 묵독 형태입니다. 혼자서 읽는 거고, 그 다음은 좋은 형태는 부모가 함께 동화를 읽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모는 아동에게 적절한 이해를 확인시키는 질문과 그다음에 어떤 주인공의 감정 같은 거를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아동이 답변을 하게 되면서 아동은 좀 더 동화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가장 좋은 건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화 만들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아동이 새로운 동화를 다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들었던 동화의 일부 내용을 비틀어서 보는 거죠. 주인공을 바꾼다든가 혹은 적대자를 바꾼다든가 혹은 이야기 스토리를 조금 비트는 형태입니다. 이런 동화 만들기 활동을 할 경우에 아동에게 되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귀여운 아동이 있는데 제 딸입니다. 제 딸에게도 제가 동일한 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동화 만들기 활동이 좋다는 걸 제가 연구 논문을 참조해서 아동에게 캐릭터 카드를 그려보고 그 다음에 그걸 잘라서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친구가 주인공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 다음에 그 주인공이 친구가 누구였으면 좋겠는지 이런 걸 계속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 딸은 그 캐릭터를 선택하고 그 캐릭터의 어떤 관계를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확산해 나갑니다. 그럼 저는 그 중간중간마다 적절하게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확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근데 이거는 되게 힘들고 미리 부모도 어느 정도 스토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모가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인공지능이 이런 부모의 역할을 서포트하거나 혹은 대체한다면 아동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동은 일반 일반 도서를 읽는 것보다 당연히 이제 전자 동화로 된 형태가 주의력과 집중력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저희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로 아동이 보면 흥미를 유발해서 잘 보게 될 거고 부모 입장에서는 교육적 효과를 얻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프로젝트의 그 동기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 동화라는 부분에 있는 창의성 그리고 그 창의성을 잘 나타내는 스토리에 관심을 두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런 창의 활동, 동화를 만드는 창의 과정에 어떻게 서포트할 수 있거나 어떻게 동화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고 그래서 샘샘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인하대 출신으로 주로 이루어졌고요.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 재학생인 친구도 있는데 인문 쪽 친구와 그다음에 저를 포함한 이제 공대 친구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동화 관련된 현업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를 위한 말뭉치 데이터를 이제 다뤄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최근 인공지능 이슈인 딥러닝과 그 딥러닝 이전에 어떤 그 고전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기법도 배운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팀을 이뤘습니다. 우선 저희가 동화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문 연구를 읽어봐서 저희가 몇 가지 기본적인 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서사를 구성하는 건 갈등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결국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백설공주의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죽음으로써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고 돼지 삼형제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돼지 삼형제를 집 밖으로 보냄으로써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분석한 여러 가지 연구 이론 중에
블라디미르 프로프의 유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러시아 민담들을 수집해서 분석한 결과인데요. 여기서는 7개의 유형의 등장인물을 분류하였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조각조각 내서 31개의 이야기로 이야기 기능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이후 AJ 그레마스의 서술 프로그램에서는 앞서 유형론을 좀 더 축약해서 이야기 서사 구조를 성립하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 분리결합 구조, 좀 더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원인과 결과로 페어를 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저희가 채용해서 저희가 동화를 생성하는 AI 모듈에 도입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백설공주인데요. 아동이 있는 동화이기 때문에 되게 이야기가 짧은 편입니다. 물론 대부분 이제 그림이 사파가지 있기 때문에 분량이 적진 않죠. 이 백설공주의 사례를 저희 AI 모듈을 통해서 이제 처리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이야기의 중간중간 그 캐릭터에 대한 그 배경 설명, 그리고 각각 사건별로 조각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각 사건은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 예를 들어 첫 번째 사건은 엄마의 죽음. 그래서 새엄마인 마녀가 오게 되는 그런 인과관계가 조각이 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서사구조 규칙 지식 베이스라고 해 저희가 축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사용자 시나리오대로 사용자한테, 지금 여기서는 아동이겠죠? 아동에게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아동은 앱을 통해서 주인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주인공의 뭐 직업이라든가 혹은 어떤 특별한 가족관계 같은 걸 설정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백설공주 같은 경우에는 공주라는 직업을 설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후 그 주인공의 배경, 그리고 주인공의 끝에 이야기 동화가 끝났을 때의 결과를 미리 설정하거나 혹은 방향성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래동화에서의 공주의 결말은 대체적으로 이웃나라 왕자님과 결혼하게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에서 아버지는 대부분 좀 무능력하게 나오는 그런 어떤 설정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배경과 결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 조각인 사건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사건의 원인을 선택해서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 사건은 중간중간마다 어떤 필요한 행위를 선택하거나 혹은 적절한 행동 혹은 대사를 선택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보면 언젠가 동화의 끝에 다다르게 됩니다. 물론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동화를 끝낼 수도 있겠죠. 예. 앞서 백설공주 사례를 만약에 저희가 분석해 보자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사건 때쯤에 세왕비가 질투를 해서 백설공주가 쫓겨나게 되죠. 원인과 결과로. 그 다음에 쫓겨난 백설공주는 그 다음 사건의 원인이 돼서 쫓겨난 백설공주가 돌아다니다가 너무 지친 나머지 남의 집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먹고 잤는데 거기가 난쟁이의 집이었죠. 그래서 난쟁이들과 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사가를 들고 오는 단계로 진행이 되죠. 저는 여기서 동일한 이런 스토리를 제 딸에게 동화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시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세왕비가 쫓겨난 부분 다음에 과연 이 백설공주가 어디로 갔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 당연히 백설공주 읽었던 아동이라면 난쟁이랑 살게 됐다고 얘기했을 텐데 난쟁이 말고 누구랑 살게 됐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또 다른 답변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돼지 삼형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사건 전개가 바뀌겠죠. 돼지 삼형제의 집에는 나중에 늑대가 쳐들어오게 되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백설공주로 시작된 얘기가 돼지 삼형제랑 섞이면서 결국 쳐들어온 늑대를 백설공주가 쫓아내거나 아니면 돼지 삼형제가 쫓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이야기를 조금 비틀어서 동화 만들기 활동하게 되는데, 이때 중간중간 부모가 개입돼야 되는 부분, 부모가 아동에게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을 저희는 인공지능이 대체하거나 아니면 부모를 도와드리겠다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자 신호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인공지능 내러티브 엔진을 설계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간단하게 데모하기 위한 웹 서비스까지 같이 구현하였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은 그 웹페이지 목업인데요. 사실 저희가 엔진이 주력이다 보니까 목업은 저희가 디자이너가 따로 있지 않아서 저희 공대의 마인드로 그냥 가볍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서 주인공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사건 조각조를 선택한 다음에 아동이 직접 그 캐릭터의 위치를 배치하고 혹은 캐릭터를 바꿈으로써 캐릭터의 어떤 하나의 화면 씬, 사건의 씬을 설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음성으로 그 안에 캐릭터와 내레이션을 이제 설명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AI 엔진과 웹사이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학적 기법들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뭐 형태소 분석기 같은 걸 통해서 처리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동화를 창작하는 모듈 부분은 뉴로 심볼링 모델이 적용돼서 전 처리 부분에서는 자이너 처리 모델이, 그다음에 뒤쪽 부분은 이제 지식 베이스 부분인 RDF, 뭐 아울 같은 로직이 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웹 서비스를 위해서는 뭐 그 노드.js 플라스크를 통해서 저희가 간단히 개발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든 서비스는 최종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있는데, 아동에게는 기존의 그 묵독을 읽던 책보다 부모와 함께하는 동화 읽기 활동이 당연히 좋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 전자동화 형태로 일방적인 콘텐츠 소비보다는 양방향, 상호작용이 가능한 형태로 동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물론 흥미도 같이 부여되게 됐죠. 그다음에 부모님들에게는 시간과 체력이 소모되는 이런 동화 낭독과 동화 만들기 과정을 보조하거나 대행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물론 저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솔루션이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가 아동의 교육적 효과까지 더 준다면 더욱더 좋겠죠. 단지 그 부분에 대한 그 실증 과정이 아직 저희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서비스를 가지고 저희가 독서 창작 플랫폼, 기존에 있는 독서만을 읽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독서를 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고요. 이를 위해서 현재 이번에 콘진에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인공지능 내러티브 엔진, 동화를 위한 버전을 만들었고요. 이후 이제 요거를 가지고 독서 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앞서 말했던 창작 플랫폼, 즉 인공지능 내러티브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이나 AI팀의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